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의학 미국 진출 지원센터 세미나에서 유학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된 안지윤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8년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왔고요. 1년 동안 공부하고 이후에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합격 전략이나 취업 성공 전략이라기보다는 저의 경험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지원하느냐이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다면 보건대학원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유학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제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직업을 찾고, 미국에서의 이제 직업을 구하는 과정은 한국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학교와 프로그램을 찾는 일이에요. 이제 유학을 결정하셨으면 내가 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결정했는지, 그렇다면 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을 제공해줄 학교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학교와 프로그램을 정하셨다면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보통 입학 원서 마감이 12월 초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10월 정도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돼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하실 부분이 프로그램과 학교를 찾는 것인데요. 가장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학교가 퍼블릭 헬스 스쿨 중에 가장 좋으냐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1년마다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첫 번째 제가 주석으로 달아드렸는데요. 이쪽에 가서 보시면 존스 홉킨스, 하버드, UNC, 에모리 같은 이제 유명한 퍼블릭 헬스 스쿨로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지원하실 때는 물론 그런 순서 이제 그 랭킹에 집중해서 학교를 고르실 수도 있겠는데,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학교와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리서치 센터스라고 보시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큰 리서치 센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관심, 그리고 가장 이제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서치 주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학교라고 할지라도 이제 물론 다양한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거는 Faculty Directory인데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성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모성 건강을 연구하는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 계실까 하고 이제 교수님 연구 주제를 검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분의 논문도 읽어보고 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그분과 연결해서 또 같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할 때는 가장 좀 소홀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와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에 시간을 조금 더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결정하셨다면 다음은 학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학위가 석사학위이고 저도 보건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MPH와 Master of Public Health와 Master of Science 학위입니다. MPH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학위로 여겨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전에 다른 직장 경험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보건학을 배우고 바로 보건학의 실무를 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과정을 마치게 되는 학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고요. 반면 아카데믹한 학위로 여겨지는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총 2년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티시스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보다 아카데믹한 학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 수업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이 학위가 다르다고 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듣는 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 학위를 받으려고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건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이제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에피데미올로지를 전공했고 에피데미올로지는 연구 설계나 또는 연구를 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그쪽을 더 많이 공부를 하였고요. 그 밖에도 글로벌 헬스, 또 매니지먼트, 또 폴리시 같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필드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저는 에피데미올로지를 공부를 했지만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책 수업도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졸업을 하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이제 에피데미올로지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정책까지 듣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필드를 결정하실 때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영어 시험을 꼭 보셔야 하고요. 그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중 하나가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토플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총 100점 이상의 토플 점수를 요구합니다. 토플은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총 25점, 30점씩 4가지 과목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으시면 최저 기준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시험이 GR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악명이 높은데 이것도 영어 시험 중에 하나고 총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읽고 푸는 문제, 그리고 쓰는 문제,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GRE 시험을 제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하버드 MPH의 경우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존스 홉킨스도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PhD 학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점수를 낸다면 우리가 보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GRE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입학을 위한 이제 조건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아마 올해는 이제 꼭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실 GRE가 이 유학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부분인데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고 한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V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았던 교육, 그 다음에 일했던 경험, 어떤 퍼블리케이션이 있다면 퍼블리케이션을 다 나열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이제 CV입니다. 요거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인데 대부분 한 장 정도로 짧게 요구하긴 하지만 그 한 장 안에 내가 왜 보건학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잘 녹여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우리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서술하는 그런 짧은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지인한테 한 번씩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제 조금씩 교정을 받았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쓰는 것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서 좀 어려우시다면 그런 부분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의 추천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3장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3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 저와 일정 시간 이상을 함께 일하거나 공부했고,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고, 저의 장점, 그리고 저의 단점을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말고, 이제 가까운, 학교 다닐 때 같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나 상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원서를 넣는 이제 시기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12월에 이제 원서 마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 학생들은 성적을 한국에서 이제 받은 성적표를 다시 공증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학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실 저도 이제 2년 전에 해본 것이라 요즘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마감일이 12월 1일이라고 하면 그 전날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해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제 원서 다 넣고 12월에 넣고 하면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는 이제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억셉션 레터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이제 학교는 보통 여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MPH 1년 동안 이제 MPH를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고요. 파트 2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학사 일정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미국의 학사 일정은 보통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끝나게 됩니다. 보건대학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조금 먼저 가서 이제 여름 학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다 와서 가을 학기 같이 들었고, 봄에 다 같이 졸업하는 이렇게, 한 9개월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굉장히 1년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지낸 시간은 사실 정말 얼마 안 됐고, 저는 그래도 여름 학기부터 들어서 한 11개월 정도 있었지만, 원래대로 가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9개월 정도 되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잘 보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학교에서는 이제 졸업 요건을 맞추는 것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에피데미올로지의
기본이 되는 과목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하고 그 과목은 반드시 이제 학점으로 들어야 되고 패스페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는 이제 요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챙기는 그런 요건들을 저 혼자 챙기는 것은 아니었고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같이 챙겨주시고 또 어떤 과목을 들을지 또 상담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인데, 가을 학기는, 이제 다 학교에 적응하고 이러느라 바쁘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학기가 오는데, 봄 학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제 정말 금방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모아봤는데,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찍은 사진들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왼쪽 맨 아래 사진 보시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지금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많은 신입생들을 큰 이제 강의실에 모아놓고 이제 학장님께서 나와서 이제 환영의 인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건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나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실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이 강의실은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이제 교수님 책상이 있고 그 앞에 공간이 있어서 대부분 이 강의실을 선호하시는 교수님께서는 항상 그 교단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나오셔서 이제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토론하는 강의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들었던 과목은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강의들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이제 칠판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때 처음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것이었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랄까? 이제 정규 수업이 있고, 오피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석사 학생이나 박사 학생들이 와서 오늘 교수님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숙제도 같이 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질문도 하기 어려웠고 또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크게 당황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답을 했을 때 틀렸을지라도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또 내가 뭘 몰랐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이런 교육 방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여하고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공부를 혼자 이제 뭐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오피스아워라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친구들하고 팀을 이제 짜서 이제 숙제나
시험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아래의 사진은 저희 기숙사 지하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뭐 저녁 먹으면서 자유롭게 그냥 이제 뭐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이때도 참 좋은 추억이 생기고 또 공부도 서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사진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있는 한국 학생들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연구를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또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이제 한인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발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발표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더 많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과목을 들어야 됐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그 밖에는 매우 좋은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보스턴에 있는 큰 찰스강인데요. 여기는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페네이 파크 유명한 야구장에서 야구도 보러 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사실 제가 9월 초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사실은 빠른 친구들은 한 10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저는 12월, 1월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퍼도 좀 늦게 받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웃긴 것이 입학과 동시에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 비자로 왔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무사히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OPT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1년 동안 다른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스템 디그리라고 해서 과학, 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같은 학위의 경우에는 1년 기간에 더해서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3년이 되겠죠? 제가 받은 학위의 경우도 스템으로 분류가 돼서 저는 이제 3년을 일할 수 있는 어, 어, 3년을 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OPT를 신청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OPT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의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이제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셔야
이제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직업을 찾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미국에서 직업을 찾는 것이 막연하게 두려우실 수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커리어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면 이제 회사들이 참여해서 우리는 이런 포지션의 사람을 구하고 있고 어떤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구직하는 학생들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저는 이런 기술을 배웠고 이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엑스포에 가서 저희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가 그 CV를 이제 놓고 가면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들면 이제 뭐 따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다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원자와 잘 맞는 또 회사와 잘 맞는 지원자는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사는 꽤 자주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좀 작게 있었고, 또 하버드 학부에서도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같은 잡포스팅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도 찾아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어, 따로 학교나 이제 병원에서 올라오는 포스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도 활용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찾아서 굉장히 많은 지원서를 넣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게는 뭐 100장이 넘는 지원서를 내서 이제 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와 맞다고 생각하면 많은 지원서를 내서 기회를 얻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셔야 될 게 레주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짧은 경력을 요약해 놓은 이제 서류가 될 건데요. 요즘은 링크드인에서 이제 지원자를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어서 링크드인에도 이제 프로필을 업데이트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름 그리고 사는 곳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밑에 이제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내가 공부했던 곳 그다음에 work experience 같은 것을 간단히 요약해 놓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어,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서 이제 회사에서 볼 수 있도록,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검색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 CV 앞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맨 상단에 이름을 적고 또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나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스킬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할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잡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이게 구직을 하기 전까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맨 앞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데요. 인터뷰는 전화로 보통 처음에는 전화로 하게 되고, 전화로 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만나서 얘기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줌으로 많이 대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를 받는다면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고 처음 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주메 같은 것도 어, 회사에 지원을 하기 전에 어, 커리어 코치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리뷰하고 또 고쳐서 내보고 또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서 또 보내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프렙 같은 경우도 이제 역할극처럼 이제 저의 코치 해주시는 분이 인터뷰를 보는 입장으로 해주셔서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샐러리 네고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강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전문가 분이 오셔서 저녁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들어도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와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오퍼레터를 받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과정을 다 거쳐서 존스 홉킨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는 로서는 제가 느끼는 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피데미올로지는 굉장히 하는 일이 다양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뭐 연구를 설계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뭐 분석을 하고 또 이제 나온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또 이제 쓸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음,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에피데미올로지스트의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사나 또는 연구자들을 만나는데 각자가 가진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씩 이제 연구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할 기회도 생기고 또 논문도 좀 쓸 기회가 생기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연구에 관심이 있고 보건학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미국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고 이렇게 저처럼 이후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역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뤄드리진 못했지만,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지원할 때 필요한 영어 시험 성적이라든지 서류 같은 부분들은 매해마다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 더해서 항상 학교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